네, 이어서 발표를 시작하겠습니다. 이어가겠습니다. 네, 부동산 거래 질서 확립을 위한 전세 시장 안정화 대책 방안입니다. 네, 묵혀보시겠습니다. 첫 번째로 영국 배경 목적,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용어정리, 선임 공찰, 연구, 범위 및 방법, 세 번째로 전세 사고, 구조, 원인을 분석하고 끝으로 결론으로 마무리짓겠습니다. 요약입니다. 오랫동안 서민의 주거생활을 위해 이어져 오고 있는 전세가 흔들리고 있다. 최근 임대인에게 전세 보증금 일부 또는 전부를 돌려받지 못한 임차인의 피해가 심각한 수준으로 사회적 문제가 되고 있다. 본 연구는 2017년부터 2021년까지 제도적, 시간적, 지역적 범위를 정하여 전세 사고 원인을 분석하였다. 그 결과 전세 사고는 부동산 정책적, 금융적 리스크 증가와 전세 제도의 허점 등 다양한 측면에서 복잡하게 작용해 발생했다. 전세 사고는 전세 사기, 역전세, 전세 보증 사고의 유형으로 나타나며 전세 사고의 피해는 매년 급격히 증가하고 있다. 전세 시장의 안정화를 위해 임대인, 임차인, 제도적 측면에서 제한한다. 첫째, 임대인 측면에서 투명한 인적, 물적 정보를 중개 의뢰시 제공한다. 둘째, 임차인 측면에서 임대인 정보 및 주택의 가격, 적정, 전세가율을 직접 또는 전문가를 통해 확인한다. 셋째, 제도적 측면에서 전세주택 공급 확대, 임대인 내부 정보 시스템 구축, 적정 전세가율 도입 방안 제안한다. 본 연구를 통해 전세 시장의 안전성 향상과 부동산 거래 질서 확립으로 전세 사고로 인한 선의의 피해자가 발생하지 않기를 기대한다. 이 요약이고요. 이게 이제 거의 저희 내용의 대부분이 들어가 있습니다. 네. 연구 배경입니다. 임차인의 주거권이 위협받고 있고요. 그 다음에 전세 난으로 인한 주택가격 상승과 주택 상승으로 인한 전세 사고가 꾸준히 발생하고 있어서 임차인의 피해가 계속 증가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임차인 주거권 위협 가로 보시면 이게 이제 헌법 35조의 내용입니다. 모든 국민은 건강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생활할 권리를 가지며 국가와 국민은 환경 보존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네. 그 다음에 다음 보시면 2015년에는 주거권 보장에 대한 기본법으로 주거기본법을 제정하였으며 여기에서 처음으로 주거권과 주거복지라는 용어가 명시되었습니다. 두 번째, 전세난, 주택가격 상승, 전세사고 피해 증가입니다. 올 상반기 주택도시보증공사가 대입연지한 전세보증사고액은 약 1조 8,525억 원으로 역대 최대 수준이며 이거는 1월부터 6월까지 상반기 내역의 피해액을 나타내는 것이고요. 지금까지 하면 좀 더 많은 수준의 이제 피해액이 누적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2020년 전국적으로 전세난이 심각하게 발생되는데 그로 인한 전세 공급 수준을 보여준 지표가 19년 만에 가장 높은 수준으로 보도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정부의 계약 갱신 청구권과 전월세 상한제 시행이 2020년 7월 30일 됐는데 그 전과 후를 비교하면 그 전에는 10.45% 증가하고 시행 후에는 27.33%로 급격하게 상승했다는 보도가 있습니다. 연구 목적입니다. 연구 목적은 배터리가 되면 다 된다고 보는데 이어가겠습니다. 연구 목적부터 이어가겠습니다. 네. 이 부분은 전세 시장 안전성 향상과 부동산 거래 질서 확립을 통한 소비자 보호가 되겠습니다. 전세사고 용어 정의입니다. 전세사고는 주택 계약 기간 만기 시 임대인이 임차인의 전세보증금 일부 또는 전부를 반환하지 않아 임차인에게 손해가 발생하는 모든 사고를 말한다. 주택이 경매로 넘어가 보증금 반환이 적시에 이루어지지 않거나 보증금이 상당 부분을 반환받지 못하는 것으로 정의한다. 전세 사기입니다. 전세 사기는 집주인이나 건축주, 중개인 등 전세 계약 관련자들이 임차인을 속여 전세 보증금을 가로채는 행위로 정의한다. 전세 사기는
임차인에 대해 계약 당시 알아야 할 중요한 정보를 고의로 누락시켜 전세 보증금을 가로챈으로써 전세 계약 만료 시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게 된다. 고위험 전세입니다. 고위험 전세는 주택 가격 대비 전세 가격이 지나치게 높은 형태로 주택 가격과 전세 가격이 차이가 없거나 초과하는 경우를 말한다. 전세가율, 부채 비율이 상당히 높은 전세를 말하기도 한다. 부동산 시장에서는 깡통 전세로 비유적으로 쓰이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전세 보증 사고입니다. 허구에서 보증 사고의 정의는 전세 계약 해지 또는 종료 후 1개월이 경과한 달 또는 전세 계약 기간 중 전세의 목적물에 대하여 경매 또는 공매가 실시되어 배당이 완료된 날 보증 채권자가 전세 보증금을 되돌려 받지 못한 경우 전세 보증 사고라고 정의하고 있습니다. 네, 선행경고 고찰입니다. 이론적 분석으로 황세현, 장인승이 전세사기 8가지를 분석하여 유형별 해결 방안을 제시하였고요. 교재에는 임대인, 임차인, 공인중개사, 분양대행사, 리베이트 구조의 문제점을 분석하고 그 다음에 신축 빌라의 경제 물건을 활용한 청년 임대주택 공급 방안을 제시하였습니다. 그리고 이제 실증적 분석으로 김지윤 전세가율이 높은 고위험 전세가 많을수록 전세 보증금 미만한 사고의 가능성이 높음을 분석하였고요. 윤종철은 깡통 전세의 위험성을 추정하여 전국적으로 깡통 전세의 위험이 2024년 상반기에 가장 큰 것으로 분석하였습니다. 그리고 박진대 외 이명은 전세 레버리지 리스크를 추정을 통해 매매 가격 하락 시 보증금 미만한 가능성 위험을 분석하였습니다. 연구 범위 및 연구 방법입니다. 연구 범위는 시간적으로 2017년도부터 2020년도까지 하고 지역적 범위로는 서울, 경기, 인천으로 했습니다. 그리고 제도적 범위는 문재인정권 기간에 2017년부터 2020년도까지 제도적 범위도 정해서 연구를 했습니다. 그리고 연구 방법으로는 전세 사고의 이론적 검토와 선행 경우의 물어조사, 연구 보고서, 학술 자료, 논문, 뉴스 등 전세 사고 조건에 대한 자료를 수집하여 분석하였습니다. 전세 사고의 유형, 전세 사고의 원인 등 전세 사고 분석을 종합적으로 정립해서 전세 사고의 예방에 대한 근거를 도출하고자 합니다. 전세 사고 구조 분석입니다. 중심에 고위험 전세가 있고요. 그 옆으로 전세 사기, 역전세 등이 있는데 요거를 모두 종합해보면 전세 사고일 수가 있고 임차인의 전세 보증 가입 여부에 따라 전세 보증 사고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전세 사고 원인 분석입니다. 정책적 리스크로 주택 공급 억제 정책으로 인해서 주택 공급이 감소되었고요. 주택임대차 보호법에 갱신 청구권과 전세 상한제가 있는데 이 제도는 전세 가격 상승을 초래했고 집주인 실거주 증가로 이 또한 전세 공급 감소를 하게 됩니다. 다음 전세 보증 허구의 전세 보증 보험은 이때 당시 보험 가입 조건을 파격적으로 완화하고 전세 보증금 100% 보정이라는 보증을 함으로써 임차인들이 전세 보증 보험에 가입을 하도록 적극 권장했습니다. 이런 결과적으로 전세 사기에 반영이 됐습니다. 그 다음에 금융적 리스크입니다. 저금리로 1에서 2%에 대한 대출 금리를 이용할 전세 상품들이 나오는데 서민 전세 자금 대출이 많이 나옵니다. 청년 대출이라든지 실업부부 전세 대출, 그 다음에 전세 자금을 비율이 많이 전세가액의 80%까지 빌려주는 제도가 나와서 임차인들이 편안하게 전세 자금 대출을 받음으로써 전세를 구할 수가 있었는데 이 또한 전세 수요가 폭증하게 됨으로써 고위험 전세가 발생하는 원인으로 됩니다. 그래서 정책적 리스크와 금융적 리스크를 보시면 공급 감소와 수요 증가를 함으로써 고위험 전세가 많이 발생되는 원인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악성 임대의 탄생을 하게 되고 그로 인해서 신축 주택의 시가 조작도 일어나면서 조직적 전세 사기와 차명 임대인도 다양하게 문제가 발생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전세 가격을 이용한 무자본의 투자가 유행을 하기 시작합니다. 밑에 한번 보시면 부동산 상승기에 이 대부분의 문제점들이 발생하게 되는데 이
이 시기에는 전세가도 많이 올라갔지만 부동산 시장의 매매 가격도 많이 올라가게 돼서 전세 사고의 위험성을 인지를 하지 못합니다. 이거는 임대인도 인지를 못하고 입주인도 인지를 못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사고를 피웠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끝으로 이제 대규모 전세 사고가 발생되게 되는데 피해 현황 보면 젊은 분들, 그다음에 가격대가 보통 서민대가 전세를 구하는 그런 금액대, 주택을 보시는 다세대주택이 가장 피해가 많은 걸로 분석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지금 피해자들은 사회적 재난이나 경제적 살인으로 보도되고는 있습니다. 원인 똑같은 전세사고 원인 분석 구조도인데요. 이거는 위에서 설명드렸으니까 잠깐 보고 이제 넘어가겠습니다. 결론으로 전세사고 해결 방안을 제시했습니다. 임대인 측면에서는 임대인이 제공하는 인적 물적 정보를 중개 의뢰시 제공하고, 인적 제공에는 이제 임대인의 신용정보, 국세, 지방세, 대출, 이자, 체납 등을 이제 제공하고요. 물적으로 건축물의 주요 용도 상태를 제공해줘야 된다고 생각해서 제안을 했습니다. 불법 증축의 경우도 있고요. 불법 용도 변경 등 불법으로 이제 사용되고 있는 구조들이 많은데, 건축물 대장상에 보면 위반 내용으로 표시되는 물건들은 확인되지 않는 이상 계속 사용되고 있습니다. 다음에 다가구 주택이나 단독주택의 경우에는 선순위 임대차 정보를 제공하고, 또 한 가지 실가구수 제공을 함으로써 주택의 건축물 대장으로 나와 있는 가구수와 나와 있지 않는 가구수를 비교 분석함으로써 선순위 임대차 정보를 좀 더 자세히 분석할 수 있다고 생각됩니다. 임차인 측면의 제안입니다. 임대인이 인적 물적 정보, 주택의 가격에는 이제 공시 가격도 있고 실거래가가 있습니다. 그다음에 전세 가율, 그다음에 부채 비율을 직접 이제 확인하거나 본인의 전문성이 떨어지면 전문가를 통해 확인하는 방법으로 임대인이 제공하는 정보들이 맞는지 확인해 볼 필요성이 있습니다. 다음으로 전세자금 대출 시 본인의 재정 능력을 고려한 필요 이상의 대출을 시행해야 합니다. 전세 계약의 안전성에 대한 중요성을 인식함으로써 임차인도 전세 사고의 위험성을 이제 인식을 하고 안전한 계약으로 할 수 있도록 한다고 생각합니다. 제도적 측면 제안입니다. 전세 공급을 위한 공공민간 전세주택의 공급 확대, 임대인 매물정보 시스템 구축, 적정 전세가율 도입, 주택 임대차 보호법 개선, 허브의 가입 조건 개선, 전세자금 대출 개선 등이 있습니다. 기타 사항으로 지금 이제 사고의 주택이 과거에는 강화도 단독의 주택의 사고가 많이 일어났으면 현재는 이제 다세대 주택의 사고가 많이 일어나고 있고요. 지금 거기에서 또 도시형 생활주택으로 옮겨가서 지금 생활 숙박 시설에까지 피해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거는 이제 주택의 유형별로 제가 뽑아봤고요. 그다음에 공인중개사의 윤리의식 및 전문성 향상, 안전한 계약서 작성을 위한 계약서 및 합의설명서 제도가 개선되어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임대인이 보증금 위반한 시 책임을 강화하고요. 그다음에 정상적 발언 시에는 임대인에게 혜택을 줌으로써 민간 공급을 유도하도록 해야 한다고 보고 있습니다. 결론입니다. 결론은 아까 전에 요약해서 말씀드렸듯이 중복되는 내용이 많은데 시간 관계상 결론은 앞에 대한 한 요약으로 대체하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제가 여기 파일이 조금 깨졌네요. 죄송합니다. 지금 보시면 2023년 11월 8일에 공인중개사법 시행령 시행규칙 입법 예고안인데 계약서 확인 설명서 사항에 보시면 밑에 제가 노란색 박스로 해놓은 최우선 면제, 소액 임차인 범위, 그 다음에 최우선 면제 금액을 체크를 해드렸는데, 이건 제가 이거 왜 했냐면 제가 표현이 비유적인 표현이 맞을지 모르겠지만 수가 뒷걸음치다가 쥐 잡은 격으로 제가 2023년 8월 19일 날 저희들이 가평에서 한 주제 발표에서 제가 확인 설명서 사항이 개선됐으면 좋겠다 해서 제가 박스 쳐놓은 사항을 발표를 했었습니다. 근데 그 내용이 지금 입법 예고가 되니까 저도 좀 상당히 기분이 좋습니다. 그래서 제가
분석을 잘 하고 있는 방향으로 가고 있거나 다른 이렇게 만족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또 준비해봤습니다. 네, 이제 끝으로